KLM은 꼭 취업이 아니어도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마인드셋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전현직들도 진짜 많이 탈락해요. 그냥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떤 시련이든 도전이든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마인드셋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합격까지 한다? 4~5%밖에 합격을 안 하는데 거기서 합격한다? 그럼 진짜 자신감 많이 생기실 거거든요. 일단 자소서는 몇백 명의 지원자의 글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초반 세 줄 안에 시선을 못 잡았다 그러면 아예 안 읽습니다. 그걸 저는 한 줄 슬로건 혹은 소제목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문구를 나만의 비유형 문장을 만드는 걸 제일 추천해 드려요. 일단은 저도 예전에 현직일 때 KLM 서류를 합격했었고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도 제가 봐드렸던 분 중에 5분 중에 4분은 합격을 하셨거든요. 뭐 저 포함을 한다면 6명 중에 5명이 합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소서 합격률이 제 나름대로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초반에 임팩트 잡는 거였었어요. 그 비유형 문장을 어떤 사물로 비유하셔도 되고요. 캐릭터나 명언, 상황에 빗대서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좋은 비유란 어떤 거냐면 주절주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짧고 리듬감이 있는 문장이거든요. 실제 썼었던 예시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전부 소제목을 속담을 이용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속담 비틀기죠, 한마디로. 돌다리도 두드리며 간다. 약간 조심성을 강조하는 그런 속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비틀어서 했었던 문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몇 개 뽑아봤거든요. 끈기가 있는 사람이면 음식으로 이렇게 곰탕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추진력을 강조하고 싶으면 나는 황소 같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배려나 혹은 남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과 연결되는 자질을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강점 어필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끈기 있는 사람이라서 되게 끈기 있고 엄청 끈기 있다? 그래서 되게 끈기 있게 다닐 거야. 이거는 자질 입증이 아니죠. 입증이란 한마디로 실제로 내가 얼마나 끈기 있게 뭔가를 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낸 사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꾸준히 오랫동안 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되게 중간에 포기할 만한 일들이나 사건이 많았는데 그걸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셔도 되겠죠. 스토리 구조는 일단 글 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S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T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A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어떤 걸 했는지. R은 result, 어떤 결과가 났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했는지. 항상 답변도 그렇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도 그렇고, 내가 이걸 왜 했는지 why를 넣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이 사람의 역량과 자질이 드러나는 거라서. 그리고 끝으로 이 일을 통해서 배운 점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썼던 건데, 저는 좀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좀 이직을 막 이렇게 자주 하고 이렇게 안 보일까 고민을 하다 이 소제목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펙이 되게 다양하지만 이거를 잘 꿰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히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되게 서비스 정신이 좋은 사람입니다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디즈니에서 일했을 때 일화를 얘기를 해드리고 호랑이가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많이 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호랑이 보러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자고 있으면 특히나 애들이 많이 실망을 하니까 그걸 단순히 아유 호랑이가 자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디즈니 월드니까 밤새 푸랑 노느라 피곤했나 봐. 제가 티거야 티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호랑이를 보고 간 것 이상으로 고객들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대단히 막 고객들한테 엄청 내가 해주고 엄청난 도움을 주고 막 감동을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디즈니라는 그 장소의 특성상 이런 서비스를 줬을 때 그게 고객이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페에서 일을 하셨든 호텔에서 일을 하셨든 병원에서 일을 하셨든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걸 되게 센스 있게 전달하고 사람을 즐겁게 해줬다라는 그런 느낌을 예시를 통해서 입증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KL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KLM의 한국인 승무원으로서의 직무, 역할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자소서에서부터 잘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KLM이 왜 한국인을 뽑는 것 같아요? 유럽항공사, 특히 KLM 같은 경우에는
한국 노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뿐더러 한국인들이 바라는 것과 유럽인들이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 승무원들을 전용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역시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를 하는 건데 KLM은 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고 외국의 어떤 문화를 많이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걸 뭐 싫어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가 아니고 KLM이 이런 회사잖아. 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기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뾰족하게. 방금 얘기했던 KLM 이런 회사지?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사절단이자 뭐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이미 해봤다. 그리고 KLM의 SNS 운영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해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왜냐면 나 영상 제작이나 블로그 운영 같은 것도 해봤거든. 이런 식으로 녹였네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